네, 방금 소개받은 정인수입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네, 아까 1교시 강의를 너무 떨면서 해가지고 좀 만회해볼까 해서 다시 나왔는데요. 어느덧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OM, 목요일 OM에서는 마지막 5번째 시간에 그 특정 직업인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직에서 했던 보험인들께서 조금 더 공감 가질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있는 그대로 제가 겪었던 보험과 그 과정 안에서 메나텍을 만났던 일, 이런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소비자분들이나 부업자분들 중에서 본인들의 그 FC 분들 계시죠? 뭐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또는 뭐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GA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올해로서 보험이 17년 됐습니다. 27살 때 보험을 시작했는데요. 전직에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은행들이 합병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제 선배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10년 뒤에 내가 갈 자리가 저 자리인데 저렇게 밀려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사실 대단히 불만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선배의 소개로 보험업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보험이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네. 환영합니까? 네. 저도 보험을 했지만 그러지 못한 이미지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화면은 제가 한참 활동을 할 때 팀장으로 활동을 할 때 저보다 10살 정도 더 젊은 고졸 출신의 이명훈 FC가 저와 함께 일하면서 1년 만에 억대 연봉이 되고 아시아 최연소 억대 연봉으로 이제 등재가 되면서 방송을 탔던 그런 화면이에요. 제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도 했고 정말 재미있게 활동하기도 했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보험업을 제가 대단히 열심히 했던 그떤 시기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보험 인의 어떤 소개를 하면서 메나테크로 이 자리에 섰지만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많은 보험인들을 뭐 그 직업이 나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 없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이라는 일이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 힘든 두 가지를 다 했으니 참 고생을 사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보험을 선택했던 이유, 보험의 사명, 한 가정을 구하고 가장의 부자가 됐을 때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공장을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죠.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부도가 나고 야반도주까지 해가면서 정말 녹록치 않은 생활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뭐까지도 계속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부모님께 많은 것을 물려받고 넉넉하게 뭔가 내 꿈을 펼치기보다는 내가 뭘 했어야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보험을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또 하려고 보니까 보험이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건강에 대한 사고에 대한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의 손실을 입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보험이더라고요. 물론 사고를 막아줄 수는 없고요. 암을 안 걸리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 열심히 모아놨던 돈이나 그나마 없는 돈을 까먹게 만드는 일들을 보험이라는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커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알고 나서 야 이거 괜찮겠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일이 한 건 한 건의 판매 대비 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비전이 될 수도 있겠죠. 음,
제가 근무했던 곳은 뭐 한 회사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금융 백화점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IFA라 그래서 Independent Financial Agency라 그래서 독립된 에이전시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해야 될 것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뭐 치아보험 이런 거 많이 가입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치아보험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이런 표들을 설계사 한 분 한 분이 다 하진 않아요. 요즘 회사들이 제공을 하긴 하는데 이런 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하는 설계사분들은 확실히 고객 앞에서 근데 눈에 레이저가 나가다 보니까 고객들은 그런 눈빛을 보고 계약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험을 비교 분석하고 또 약관에 대한 공부를 하는 설계사분들은요 롱런합니다. 근데 보시면 3개월, 6개월 만에 그만두는 지인들 많이 계시죠.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대부분 판매의 어떤 그 급급한 교육을 받고 그냥 필드에 나가다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많이 그만둬요.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험을 상담받고 가입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보험 하나 들어줄게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러한 패턴으로 많이 보험업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지금은 많이 사실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일부 설계사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실력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사실은 여전히 많은 게 보험의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왕이면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오래도록 잘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당시 미혼이었지만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니네 아빠 뭐 하시노 했을 때 우리 아버지 보험하십니다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열심히 하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돌려보고 관공서도 가서 일자리 박람회 쫓아다녀 보고 예, 시장도 가보고 건물도 타보고 쫓겨도 나보고 정말 많이 해봤어요. 예, 그래서 성과도 다행히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소득도 너무 어린 나이에 벌면서 이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후배들 참 많이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보험 일을 이제 1년, 2년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음, 이 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적은 돈으로 미래에 큰 리스크를 해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종신보험 20만 원짜리가 1억 원을 갖다 줄 수 있고요. 지금부터 붓고 있는 그냥 녹아서 없어질 수 있을 만한 10만 원의 돈이 나중에 내 노후 자금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가입자들은 정해진 돈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써야 되거든요. 예.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의 평균이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쪼개서 보험을 들어야 돼요. 저와 같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지출을 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게. 물론 저축이 돼서 나중에 큰 어떤 베네핏이 되겠지만 당장은 지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설득 작업이 필요해요, 사실은. 보험은 이해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부분 설득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열심히 할 때 제 머릿속에는 실적, 계약. 왜냐하면 이번 달에 실적이 없으면 다음 달에 정말 소득이 꼬꾸라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꼬꾸라집니다. 보통 계약이라고 안 하고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험인들은 명약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우환이 있어도 비가 철철 내려도 예, 계약하면 청약을 하면 그냥 살아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 스트레스 그리고 월말마다 그 진짜 병적인 어떤 마감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쫓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사람을 뽑아야 돼요. 예. 다음 사람을 뽑아야지만 내가 또 소득이 되고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관리자를 꿈꾸는 분들은 예, 리크루팅을 해야 되거든요. 야, 과연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죠? 27에 시작했는데 제가 올해 44이거든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의 계약이 큰 소득을 주는 대비 반면에 계약이 연체가 되거나 계약이 환수가 됐을 때 큰 돈이 들어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전에 한 계약에 대해서 설계사는 2년간 수수료를 받습니다. 통상. 예, 통상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4년 전에 계약을 하셨던 분이 뭐가 수가 뒤틀렸어요. 또는 다른 설계사가 그거 돈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내 말대로 따라라 하고 민원을 넣습니다. 4년 전에 했던 계약이요. 저는 수수료 받은 지가 이미 예전에 끝났는데. 그런데 이게 금관만의 권리잖아요.
그러면 애누리 없어요. 예. 백발 거의 백중이 소비자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미 2년 전에 끝났고 4년 전부터 받아왔던 그 일정량의 수수료를 전 다 토해내야 돼요. 예. 영업정지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게 보험인들의 현실이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보험을 한 5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한 번도 이거 겪지 않았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보험은 유주율이 있는데 100건의 계약을 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 약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얼마의 계약이 현존하느냐, 얼마의 계약이 깨졌느냐를 보는 게 유주율입니다. 제가 유주율이 안 좋을 때가 95였고요. 평상 98%였어요. 제 개인 FC로 할 때. 예, 지점장으로 평가받을 때 말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예, 정말 아들같이 봤던 어머님이 얼굴색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 돈 다 돌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변심이 됐을 때 얼마나 속상한데요. 이해는 돼요. 예. 그거 다 모이면 큰 돈이다 보니까 돌려받고자 하는 되는데 이 보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 현실입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했지만요. 진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게 현실이에요. 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보험인 분들 너무 제가 비하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공감 가시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 보니 500만 원,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 큰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돈 버는 부분들이 조금씩 되어가고 제가 어떤 부분들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좋아 보였는지 제 지인들, 선배, 후배 또는 저에게 보험을 가입했던 보험 고객 이런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또는 제가 같이 해보자. 그렇지 않아요? 나이 30대가 어디 가서 1000만 원을 법니까? 많이 받아 300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크루팅이 되더라고요. 혼자 했던 일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섯이 되고 열이 되고 15, 18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팀장이나 이런 어떤 그 관리자의 역할로 잡이 체인지가 됩니다. 보험에서는 잡 체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 체인지, FC는 보험을 파는 사람이고요. SM과 지점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잡 자체가 롤이 바뀐 거거든요. 잡 체인지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안 팔았는데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어떤 그 팀장 수수료라고 할까요? 쉬운 말로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매한 것이 별로 없는데 소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묘한 이 쏠쏠한 맛을 또 저는 배웠죠. 야, 내가 안 팔았는데 올라오는구나. 그 맛에 자꾸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점이 사실 있더라고요. 이게 보험회사 대부분의 아주 고질적인 지금 안타까운 점인데요. 일정 인원이 늘어나고 나면 일정 성과가 되고 나면 분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팀장이 팀장을 분할하고 팀장을 분할하다가 3번에서 많게는 4번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때 지점장으로 승격을 합니다. 엄청 좋은 거죠. 승진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할을 하면 나의 업적이 그만큼 딱 떼어져 나가는 격이에요. 물론 분할을 할 때 분할 수수료를 주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당시 저희 회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팀장으로 2천만 원을 벌었다. 근데 반토막을 딱 잘라서 분할을 시켰다. 그럼 누군가의 그 제 오른팔이었던 분이 또 하나의 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소득의 반은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1팀이 새로 발생된 2팀 여기와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의 사실 현실이거든요. 지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할을 3번 정도 하고 나면 지점장이 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표현할까요? 올라갔는데 소득은 줄어요. 집에서 싸움은 늘어나고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이 1000만 원씩 갖다 주다가 어느 날부터 700을 갖다 주고 500을 갖다 주고요. 어떨 땐 심지어 300을 갖다 줍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와이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집에 가서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늦게 들어가고 술자리 늘어나고 건강도 많이 해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랑 함께 뛰었던 지금 제 메나텍 정보를 저에게 전달했던 그 후배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이명훈
사장님입니다. 아까 3교시 네트워크 메나텍의 비전에 대해서 강의하셨던 분인데 네, 저보다 10살 젊으세요. 네, 제가 더 어려 보이지만 네, 저는 올해 44, 그분은 34입니다. 그분이 네트워크 쪽으로 갈 때 사실 되게 웃겼어요. 정신 나간 놈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졸 출신의 22살, 23살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트워크 한다고 사라지는데 얼마나 답답했고 안타까웠겠어요. 제가 아끼는 식구였는데요. 시간이 흘러 이 후배가 저에게 네트워크를 얘기하려 할 때 저는 사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네트워크나 보험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나한테 뭐 하나 가입하라고 할까봐 뭐 하나 팔까봐 대단히들 견제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배의 어떤 그 노력 덕분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메나테커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요. 팔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그 또 하나의 비전은 결국 분할이 되어서 저에겐 무덤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분명한 현실은 맞습니다. 결국은 처음엔 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그 후배의 어떤 그런 진정성 어린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영업으로 들어갑니다. 경쟁을 또 하고요. 그 안에서 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분할을 하고 또다시 경쟁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과가 빠져서 당장 소득이 줄어들면 저는 또 계약을 하러 뛰어다녔어야 됐어요. 그러니 집에 일찍 들어갈 수가 있겠고 술을 안 먹고 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상황들을 저는 계속 반복을 했던 거죠. 의미는 있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아이도 키웠고 아이가 중학생이 됐지만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메나텍을 서서히 바라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아까 강의 차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들의 지금 현주소 아닙니까? 은행원이 인공지능으로 지금 밀려나고 창구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자영업 10개가 오픈하면 13개가 문 닫을 만큼 폐업이 무시무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30대, 40대 아이를 키운 엄마들 기껏 이대 나오면 뭐합니까? 집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악기 전공했으면 뭐해요? 집에 있는데. 써먹질 못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아깝고 안타깝습니까? 남편들 혼자 그렇게 뛰는 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보험하는 분들, 우리가 언제부터 이순재랑 손범수랑 경쟁을 합니까?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도 힘든데 TV에 나오는 인터넷 보험들로 갈아타시는 고객들을 욕하실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6만 원이고 5만 원인데 그걸 20년을 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어제 만났던 분이 그러대요. 자기 아들이 보험하는 분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대요. 근데 본인이 말릴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저 또한 옛날 같았으면 이 새끼 어떻게 엄마가 보험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라는 거죠.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안에서 플랜 B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트워크가 괜찮은 플랜 B라면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제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건 사업을 한 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 추경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 내용을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클릭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내 몸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소비자부터 했어요. 제가 먹어보고 어차피 메나테크 아니었던 뭘 먹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메나테크를 먹었던 것 뿐이고요. 먹고 기대했던 효과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제가 소개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입견이 많다 보니까 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의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십사 전 추천을 받았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지금 이 세상에 옛날처럼 가둬놓을 거 아니고 집에 안 보내줄 거 아닌 세상이니까 가서 한번 들어나 보자. 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피디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고요. MBA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들어보는 과정에서 제 사업이 됐던 게 아니에요. 제가 돈을 벌었던 게 아닙니다. 서서히 저를
가두고 있던 선입견이 깨지더라고요.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센터를 가야 되는데 그 강의를 듣기로 내가 이번 주에 갈게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 집에서 이제 민원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나왔던 사진입니다. 보험 고객 이제 뭐 물어보신다 그래서 잠깐 방문한다 그러고 이제 사복을 입고 나와서 저희 송도에 있는 센터로 향하던 사진이에요. 이때 마음이 변하니까 선입견이 깨지니까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결국은 센터 1층에 지하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세미나를 들으러 갑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사실은. 글쎄요, 이걸 세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PD라는 직업이 달성이 돼서 아주 크진 않지만 400만 원 전후의 소득을 받으면서 인쇄소득이라는 게 또 중요한 이 묘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비자부터 부업자, 사업자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희 스폰서님들의 도움을 열심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룹 내의 많은 리더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정말 될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은행을 그만뒀던 이유는 제가 10년 뒤에 갈 길이 저 길이라면 가야 할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저희 그룹 내외에 저와 매출과에 무관한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는 그분들 통해서 얻냐면 내가 갈 곳이 저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40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하면 보험하는 분들 그럴 겁니다. 야, 400만 원 벌자고 지금 그렇게 주말 포기하고 뛰어다녀? 라고 하실 거거든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일 뿐이고요. 그 뒤에 5년, 10년 뒤에 지점들은 지금 제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그룹의 리더 사장님들이 계신 위치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확신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래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뭐 많이 비난도 받습니다만 데이빗 레터맨이 진행했던 데이빗 레터맨 쇼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도널드 트럼프, 당신이 만약에 빈털터리가 된다면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마케팅 회사를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때 청중들이 어마어마한 야유를 보냅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의 이미지가 또 좀 좋지 않기도 하고요. 이때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거기 앉아있는 이유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저는 이 말을 소름 끼쳤어요. 동영상으로 몇 번을 다시 보면서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네트워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그런 걸 꺼야 정도가 많을 텐데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말한다면 뭔데라는 건 한번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어떤 보험하시는 분들,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막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험을 그만두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보험할 때 좋은 보험을 짜서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가장 비용 대비 내용이 좋은, 보장 내용이 좋은 것을 권해주는 게 제 자신이었고요.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근데 맨하테 가면서 좋았던 건 돈을 쓰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 도와드리고 암 진단비를 청구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암에 안 걸릴 수도 있게,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조금 더 건강할 수 있게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비포 서비스 할 수 있는 일을 맨하텍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일은 가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열심히 할수록 제가 돈을 벌고 이 일이 전달이 될수록 다른 분도 돈을 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면 이게 어째 나쁜 일입니까? 저는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지점장이라는 어떤 직함을 내려놓고 거기서 왔던 베네핏 일부를 내려놓고 지금은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그런 부분들 언짢으셨다면 죄송하고요. 마지막 이렇게 좀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문맹자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지식을 받아들이고 낡은 지식을 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맹자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까지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의 선입견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진 않으세요?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네트워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뭔데 정확히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총 5편의 강의를 통해서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부족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